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은 고아원입니다. 맞아요. 저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사춘기를 보내며 남들만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결과 일찍 취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대학을 포기했고 제 동년배 친구들처럼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순 없었지만 그런 제 삶 안에서도 소소한 행복이 있었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음에 만족하며 지내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푼수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훤칠한 키로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연락했는지 의문을 수없이 품었지만 저도 그 연락이 싫지 않았고 이내 두근거리는 마음의 밤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첫사랑이겠죠.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던 그때 저는 무작정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직장인인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게 했고 핸드폰 요금까지는 제가 납부하도록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멍청이가 그걸 그대로 다 해주나 싶지만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직장이 없어서 카드가 안 된대. 근데 자기는 직장인이니까 할 수 있잖아. 자기가 너무 부럽다. 당연히 내가 다 갚을 거야. 너한테 돈 내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나 믿지 나.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나 이번에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부모님도 아프시고 너무 힘들어. 나한테 너밖에 없나 봐. 나 요금 좀 어떻게 안 될까? 당장 이용 정지되면 너랑 연락도 못해.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남자친구를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발음하지 않아도 빠져버릴 만큼. 잘해주고 다정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돈이 점점 부족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매달 내야 했고 제 핸드폰 요금을 비롯한 다른 매달 나가는 요금들을 생각하면 혼자서도 빠듯해졌어요. 머리를 보증금을 제외하고 3년간 조금씩 모았던 돈들도 어느 순간 보니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 자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 없는 학생이라 미안해. 근데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어떤 자식이야? 내가 더 잘할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내 남자친구는 그때 나를 너무 상처받게 했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또 반복되었어. 처음에는 돈을 아끼다가 결국에는 버티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무리한 할부 결제를 반복하다 보니 빚만 불어나고 길게는 빚이 되고 데이트 비용부터 남자친구의 사치품까지 모두 제 카드로 돌렸어. 나는 정말 어리석었고 멍청했다. 대학생인 남자애에게 무슨 명품 옷이나 시계가 필요했을까? 그냥 어리석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그때 근처에 누군가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틀렸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많이 오지 않은 날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과 여름 중 겨울을 구별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은 더 이상 그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테니까요. 온전히 나를 챙겨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한 번이라도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도 빨리 빚을 갚기 위해 아끼고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좌절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에게 설상가상 엎친 듯 덮친 듯한 격으로 원룸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뛰어올라간 월세 때문에 이제는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차비마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보던 달력을 들고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다음 주가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닥치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파른 빚을 갚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1년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방을 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보증금이 돌아왔어요.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보태보는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보태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돈을 보증금으로 주고 비싼 월세 방을 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돌며 아주 싸고 작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곳이지만 괜찮을 것 같았고 빨리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였어요. 동네 슈퍼라기에는 크고 대형마트라기에는 작은 규모의 마트인데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간이 식당이 있었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다 그곳에 식당에서 일할 직원을 구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아직 준비하지 않은 채로 바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제 나이보다 연장자들이 근무하고 계셨고 팀장으로 보이는 50대 후반 여성분이 면접을 보기로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식당 일에 익숙합니다. 언제 출근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내일부터 가능합니다로 답하자 팀장은 얼른 오십시오. 그럼 내일 뵈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그렇게 마트 내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셨던 분은 팀장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팀장님은 면접을 보던 날도 첫 출근을 하던 날도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일하는 일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 친구는 누구야? 응, 오늘부터 주방에서 일할 친구야. 몇 명 있어서 일찍 나왔지. 은주 씨, 인사해. 여기 정육.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은주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팀장님, 입이 귀에 걸리셨네. 앞으로 잘해봐요. 마트 문을 열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셨고, 저는 한 분의 얼굴과 성함을 기억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생각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셔서 첫 출근에 있던 떨림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마트 직원들은 모두 착하고 마음이 좋은 분들 같아요. 은주 씨도 곧 알게 되겠지만 저는 은주 씨처럼 나이가 많을 때 이곳에 입사해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 일하고 싶은 곳이에요. 물론 몸은 조금씩 힘들어지지만 이곳에서 일하다 그만두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오래 봤던 분들 같이 다 좋은 분들 같아요. 저도 오래 일하고 싶어요. 은주 씨도 적응하시면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실수해도 상관없고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나한테 다 물어봐 주세요. 실수 없이 잘할게요. 어째서 이렇게 확고한 것일까? 사실 제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단순한 주방 보조 업무였어요. 그런데도 팀장님은 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요. 팀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옆동 경로당에서 단체로 식사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몇 분이세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 6분이에요. 은주 씨는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부지런하게 하려고 상대적으로 날 너무 다그쳐요. 그래서 그녀가 야망이 넘치고 똑똑해 보여서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래 맡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면 손짓으로 막으며 달려와서 거절하셨어요. 팀장님은 식당 업무와 마트 업무를 계속해서 묘사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계셔서 우리보다 2배로 바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저를 신경 써주시는 팀장님께 감사해서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은주 씨, 이걸 왜 하고 있어요? 내버려둬요. 이거 이따 내가 치울 건데 제가 하는 김에 하려고요. 됐어. 은재 씨는 은주 씨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다 끝내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도우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유, 어쩜 그래? 안 그래도 돼요? 쉬엄쉬엄 하는 날도 있어야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엄쉬엄 열심히 할게요. 내가 못 살아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앞에서 붕어빵 사왔는데 먼저 들어가서 먹어주세요.
팀장님은 가끔 직원들을 몰래 불러와 휴게실에 앉혀 계란빵이나 붕어빵과 같은 달콤한 간식을 줬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제 업무는 주로 설거지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재료 선정, 그리고 주방장님이 요리를 할 때 그릇이나 도구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마트 안 식당이라 손님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팀장님과 나를 포함해 마트 직원 2분이 남아서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해하면서도 내일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함께 기도했어요. 다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팀장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대박 나길 바래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주임님, 민재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주 씨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 버스가 끊겼으면 제 길에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걸어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일단 버스를 타고 가세요. 퇴근길에 갑자기 제게 데려다 주시겠다는 팀장님의 제안에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팀장님의 차를 타고 제가 사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사는 동네를 들어보셨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걸어가면 금방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먼 거리를 혼자 어떻게 걸어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늘 다니는 길이라서요. 정말 얼마 안 걸리기도 하고요. 팀장님도 무료하실 텐데 굳이 데려다 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가는 길이니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거의 다 왔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한번 보세요. 팀장님은 다소 놀란 듯 했습니다. 저렴한 월세로 발견한 고시텔인데 겉모습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낡은 외관과 삐뚤어진 간판은 팀장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머쓱하게 웃은 뒤 팀장님께 인사를 한 뒤 방으로 올라오면서 무뎌졌던 제 마음이 조금 쓰라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처지를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로 다짐했는데 남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저를 아끼시던 분에게 이런 모습을 들킨 것 때문에 어색하고 창피한 느낌을 받았어요. 눈물을 억누르기 힘들어서 함부로 울지 않았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품고 얼른 정리해내고 웃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울고 싶은 감정을 그렇게 다짐해서 대신했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평소와 같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때는 항상 식당에 남은 재료로 대충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마트 행사로 인해 주방장이 식당에 남은 재료가 없다며 먼저 밖에서 식사를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마트에서 따로 식비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주방장이 괜찮다면 나가지 말고 함께 끼니를 해먹자고 하셔서 몇 일 동안 함께 먹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전 그렇게 저렴한 식사비라도 아껴서 좋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마트를 나서는데 팀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은주 씨, 밥 먹을 시간이야. 네, 팀장님. 오늘은? 팀장님이 먼저 드시라고 해서 나가는 중이었어요. 마침 잘 됐네. 나도 밥 먹으러 나가는데 팀장님, 아직 식사 못 하셨어요? 그래,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이제 먹고 괜찮으면 같이 먹자. 뭐 먹으러 가던 길이야? 아, 저는요. 앞에서 간단하게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팀장님은 드실 거 있으세요? 난 솔직히 메뉴 고르는 것도 귀찮고 해서 매일 다른 반찬 나오는 백반집 가는데 은주 씨 먹기엔 좀 그런가? 맛은 있어. 난 그 집 김치가 그렇게 좋더라. 아니요, 저도 좋아요. 함께 먹자는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팀장님과 함께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되었습니다. 솔직히 삼각김밥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을 먹고 싶었고요. 또 팀장님이라면 이유 없이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밥을 먹으러 나온 우리는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백반집은 꽤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로 택시 기사들 같았어요.
저희에게 따로 주문을 받지도 않으시고 당연하다는 듯 이 인상이요 하고 주방에 언급하는 직원분의 행동이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게나 툭툭 올라간 반찬 그릇과 공기밥으로 밥상이 채워졌어요. 먹어봐. 어때? 괜찮지네. 대박 진짜 맛있어요. 팀장님. 정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삭하고 김치의 깔끔한 맛이 일품이에요. 제가 맛있다고 할 때 팀장님은 다시 한번 제 쪽으로 접시를 쓱하며 밀어주셨어요. 그 신중한 모습에 저의 속이 또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보니 어때요? 솔직히 몸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다들 잘 도와주셔서 정말 좋아요. 그래 좋다고 하니 나도 기분이 좋네요. 은주 씨,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오래오래 함께 하자는데 그렇게 챙겨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팀장님,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은주 씨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은주 씨를 발에다 주다 보니 많이 걱정되더라. 같은 여자로서 밤에 다니기 너무 위험한 골목이라고. 아이 아니에요. 전 안 무서워요. 세상이 흉흉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렇지.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동네에 작은 원룸이 하나 있거든. 보증금은 안 받을게. 은주 씨는 길게 생각하지 말고 월세 20에 들어와 살면 어때?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니요. 너무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은주 씨가 근데 내가 벌써 방 청소 다 해두고 들어올 준비를 다 해뒀거든. 부담스러운 마음 모르는 건 아니다만 그리고 무슨 일하고 말했다.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모른 척하며 눈을 감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원룸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지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마트와도 더 가깝고 여성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좋다는 내 말을 들어주세요.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제안에 너무 놀라 코로든지 밥이 입으로든지 들어갔는지 헷갈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나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심오한 생각까지 하기에는 팀장님의 말씀하신 무보증금 월세 20만 원은 저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현재 지내고 있는 조그마하고 낡은 고시텔보다 당연히 지내기 좋을 텐데 월세까지 저렴하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거절하면 어리석은 짓이다. 냉큼 받으면 양심 없는 짓이다. 두 가지 생각이 대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있나요? 제 코가 석자인데요. 제 스스로 제 자신이 이렇게 호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평가해 보아야 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팀장님의 원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팀장님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며 그날 저녁 마트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함께 가 저희 몇 개 되지 않는 짐을 싸는 것을 기다려 주시고 원룸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사한 것에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원룸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착 같이 벌어 얼른 빚을 갚아야 했고 팀장님께도 보답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작지만 따뜻한 원룸에서 포근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달콤한 포근함에 껴안인 채 그날 밤은 정말 따뜻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 같던 밤이 지나서 낯선 풍경에 혼자 화를 내며 놀랐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편안한 화장실에서 상쾌하게 샤워하고 간단히 준비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나는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뭐지? 누가 잘못 듣고 갔나? 보자기를 만져보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출근을 잠시 미루고 보자기 매듭을 풀어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보자기 매듭을 푼 순간 그 속에는 쪽지 하나와 반찬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바탕에 적힌 쪽지를 읽으며 저는 또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은주 씨, 나옥 팀장. 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 거지? 나 먹으려고 했는데 말아서 좀 덜었어?
식기 전에 봐야 할 텐데 꼭꼭 씹어 먹어요. 이따 보자.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속 깊이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다정함에 출근 시간이 있고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뒤에 반찬통을 열어봤더니 하얀 쌀밥과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된장찌개가 넘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비닐봉지에 한 겹 더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먹는 그날의 밥이었는데요. 그 순간에는 밥과 찌개에서 풍겨오는 따뜻함이 혹시나 사라질까 두려워 쭈그려 앉아서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쪽지에 적힌 꼭꼭 씹어 먹으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남김없이 앉은 자리에서 전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난 후 당연하게 다시 출근 시간에 늦어버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당황하실 것입니다. 팀장님은 늦게 도착한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은주, 왜 늦었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팀장님. 늦게 일어나서 늦잠을 잤어요. 걱정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푹 잤나 봐. 다행이네. 얼른 준비하고 오늘도 파이팅. 팀장님께서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끄럽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얼른 일에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자리에서 가족도 아니고 낯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점잖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왜 그렇게나 어려웠던 건지 쭈뼛쭈뼛 앞뒤 다 잘라먹은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팀장님은 더 환하게 웃으며 대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등 보잘것없는 저에게 팀장님은 왜 그렇게 잘해주셨던 걸까요? 감사 인사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건방진 저에게 그리고 그날 밤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야간 근무에 함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트 직원분들이 한숨을 쉬고 급하게 구인 공고를 붙이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았고 마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이 손에 익은 사람을 구하면 좋은 상황이었죠. 아침에 출근에 밤늦게 퇴근해야 할 저를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마침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라도 한 개 더 해야 할지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한 자리에서 야간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팀장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야간 근무라도 하면 조금 작은 보답이라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과 마트 일을 번갈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벌던 것보다 또 여기 와서 식당 일만 하던 때보다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났던 저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출근을 하러 갔다가 그만 팀장님에게 걸려 말았어요. 은주 샌드위치를 아침으로 먹지 못해서 씻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빨리 이거 씻어두고 먹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주고 갈게. 먹으면서 말해. 그럼 팀장님이 주신 샌드위치는 정말 빵집에서 파는 것처럼 예쁜 비주얼을 하고 계셨어요. 재료 손질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썩어버린 오이를 소중히 다음 입으로 넣고 싶어서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쑥스러우면서도 샌드위치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었는데 주방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어미새와 아기새가 따로 없네. 왜 홍주가 부러워? 홍주방장은 아침 먹고 왔지. 나야 밥심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두 그릇을 먹고 왔지. 아, 그거 은주야? 턱 받을란다. 아이고, 여기. 점점 더 너무 맛있어요. 잠깐만, 얘 좀 봐. 응, 은주씨야. 넌 열나는데. 다들 짝 놀란 채가 팀장님의 손을 피해 고개를 뒤로 뺐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쉬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제 자리를 메꾸느라 더 힘들 텐데 괜히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팀장님의 말에 주방장님까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팀장님은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숨긴다고 될 일이야? 이마가 펄펄 끓는구만. 보자. 열이 심한데
너 얼른 짐 싸고 집에 가서 쉬어라.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병가 내고 쉬면 되니까 얼른 병원부터 가야 해. 팀장님은 병원부터 가라며 화를 내시고 본인이 대신 사무실에 얘기하러 온다고 주방을 나가셨습니다. 남아서 마저 재료 손질을 하려던 나를 보고 주방장이 등짝을 찰싹 때렸어요. 그걸 왜 마저 하고 앉아 있어? 얼른 일어나서 손 씻고 나가 준비해야지. 정말 괜찮다고. 나 할 수 있어요. 주방장님, 왜 이렇게 고집이야? 팀장님은 벌써 너 병가 처리해주려고 나섰어. 날리고만 그러면 얼른 챙겨주러 가 줄 알아. 따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프다니까 어떡해, 은주야? 너 잘못이야. 사람이 아프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너 그 양반한테 잘해줘. 은주야, 너랑 나랑 같이 점심시간에 밥 먹었던 건 그 양반이 부탁해서 그랬어. 너는 몰랐겠지만 첫 출근 날 너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는 걸 나보고 나한테 와서 부탁한 건데 너는 말하지 말라고 신문당했으니 척하지 말고 계속 함께 밥 먹으면 되고 그런 데는 팀장이래. 막내 직원 살금없게 챙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도 몸이 아프면 성실하게 적당히 해야 해. 아프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결국 나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몸살이나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푹 쉬면 된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 앞에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또 팀장님이 놓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냄비 하나와 마트 봉지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냄비 안에는 뽀얀 전복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금방 배가 고파졌어요. 당장 한 숟가락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메모도 쪽지도 없었지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두고 가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님만 계셔서 팀장님께 전화를 걸며 살짝 열어보니 마트 봉지 속에는 노란 감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병원 잘 다녀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응, 그래. 은주 좀 괜찮아. 아프면 잘 먹어야 하는데 내가 아까 집에 들러서 대충 전복죽 끓여 문 앞에 뒀어. 식으면 꼭 데워 먹고 죽 먹고 나면 과일도 꼭 챙겨 먹고 푹 쉬어. 네, 팀장님. 덕분에 저 정말 아무것도 안 아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말을 끼자마자 눈물을 참았던 나는 터져버렸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열이 나고 있을 때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팀장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은 전복죽처럼 식지 않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따뜻한 전복죽을 먹자 몸이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러한 호의에 솔직히 감사하다고 받으면서도 어차피 할 줄을 모르겠었어요. 감사한다는 말 외에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매일 팀장님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은혜를 갚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몇 달 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빚을 갚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뒤 처음 받은 월급이에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제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팀장님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물로도 제 마음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조심스럽게 선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유를 모르는 호의를 받아왔지만 왜 제게 잘 해주시는지 여쭙지 못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회사를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저렴한 방을 얻어 빚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꼭 전하고 싶었어요. 팀장님의 퇴근 후 조심스레 뒤따라 나와 한쪽에서 조용히 쥐어들기에 갑자기 놀라며 저를 안아주신 팀장님입니다. 은주,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큰 돈을 왜 내게 주시는 거죠? 저 팀장님 덕분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빚도 훨씬 빨리 갚아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밥도 맛있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백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생각해봐. 그래도 내가 이 돈을 받아야 하겠지? 은주, 너 마음도 어느 정도 편안해질 거야. 이번에는 고의로 받겠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이 내가 바라는 건 아닌 걸 알아둬. 넌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그럴게요. 정말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 직장 생활은 그 이후로도 화목했습니다. 팀장님도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이제 제 돈이 생겼으니 사소한 것들을 먼저 챙길 수 있었어요. 항상 사주셨던 붕어빵도 가끔은 제가 사오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제가 대접하면서요. 얼마 후 새로운 막내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제보다 1살 어린 남자 직원인데, 힘센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니 제 할 일이 부쩍 줄었어요. 저는 팀장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방장님께서 제게 베푸신 배려와 애정을 새로운 막내 직원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잘 적응한 막내 직원 덕분에 주방장님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팀장님께서 퇴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퇴직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은주,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사장님, 입이 가벼워서 큰일이네.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벌써 소문이 돌아다니네요. 하지만 왜 은주가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인지요?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시는 게 조금 뜻밖이라서요. 저는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30년이나 됐어요. 이젠 조금 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싶고 덜 걱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팀장님, 응원합니다. 전화 없어도 그리워서 연락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정말 안 계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머, 왜 우세요? 은주, 울지 마세요. 제가 자주 놀러 올 거니까요.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은퇴로 놀란 마음입니다.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눈물로 터져버렸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눈물을 참을 수 있었는데 정말 팀장님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그 말을 할 때에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의 이별 후에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마트에서 출근해 식당에서 일하고 식당 업무를 마치면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팀장님의 퇴직 이후에 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팀장님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팀장님의 빈자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어느 날 주방장님이 사색한 표정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은주야, 은주야. 달려간 그곳에는 대성통곡을 하는 주방장님과 입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육 삼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주방장님?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냐? 아이고, 주방장님. 무슨 일인데요, 정혁 삼촌?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팀장님이 암에 걸렸다더란다. 더 이상 마트에 지치고 하기 싫다고 이제 쉬고 싶어서 그만두신다던 팀장님이 사실은 간암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간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마트에서 빠져나와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마트를 빠져나왔지만 저는 팀장님이 살고 계시는 집조차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묵고 있는 원룸으로 가서 각 호수마다 전부배를 눌러봤지만 팀장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탈함에 다시 마트로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서야 팀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목구멍이 눈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상하게도 팀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쏙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팀장님이겠죠. 눈물부터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 팀장님,
팀장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팀장님, 저 팀장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주? 나는 안 아파. 팀장님,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가나미 씨가 너무 속상해요. 팀장님 보러 가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 알겠어. 나는 괜찮아. 치료만 잘하면 금방 나을 거야. 은주,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남편이랑 여행 중이라서 다녀와서 보자. 알았지. 걱정 마세요. 정말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괜찮다니까 이제 끊어야 해요. 다녀와서 보자, 은주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와 여전히 다정한 말투, 그리고 잘 치료하면 낫는다는 말에 여행 중이라는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마트로 돌아가서 놀랐을 주방장님과 정육 삼촌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트에 돌아가니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이 멍청한 거다이, 순진한 것이냐. 그 말을 믿니? 벌써 간경화가 진행돼서 이식 수술을 아니면 살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 있는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이식도 못 해주고요. 아이고, 이 순진한 거사. 은주야, 이 놈아. 일단 팀장님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팀장님 댁 주소 좀 알려달라고요. 과장님은 처음에는 곤란해 하셨지만 마트 사람들이라면 저와 팀장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엔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팀장님의 댁으로 찾아가면서도 불쑥 찾아온 저를 팀장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팀장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식 수술의 공여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굴은 눈물로 뒤덮이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남성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만 보고 한눈에 알아보신 듯 했어요. 팀장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급하게 거실에 나와 계신 듯 했습니다. 얼마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제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름이 그치지 못하는 그런 저를 팀장님이 되려 먼저 안아주셨고, 저는 제 다듬지 못한 제 진심을 들려드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정말 주제를 넘는 거 알지만 이식 수술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라도 괜찮으시면 아니면 저라도 공여자로 적합하다면 반드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저도 한 번이라도 팀장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바로 나가세요. 은주야, 너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남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돌아가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야간 근무를 그만두고 매일매일 팀장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팀장님은 물론이고 계속 거절하셨죠. 제가 계속 찾아가니 의도적으로 정중하지 않고 딱딱하게 선을 그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보, 얘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봐, 은주씨, 내가 일하면서 조금 잘해주고 챙겨줬다고 우리 사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세상을 제대로 바라봐야 해요. 당신이 어떻게 제게 이러한 강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로 알고 이런가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매일 찾아올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밥을 먹지 않고 그 대신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받는 가능성은 50%에 불과합니다.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부적합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정말 누가 일을 그만두고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무서워하면서 알겠다고 하겠어요? 냉정하게 대답하는 팀장님은 결국 저가 마트에서 그만두고 대구로 찾아왔던 첫날 제 제안을 수락하셨고 그 후에 저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과하고 싶어 하는 연구 실처와 통과되지 않길 바라는 팀장님께 저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제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몇 가지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팀장님의 공여자가 되었습니다. 은주에게 미안해요. 제 때문에 팀장님을 처음 만났던 마트 면접 당일 팀장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만나던 사람이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 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면접을 봤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볼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팀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팀장님도 살아주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밖으로 나와서 같이 붕어빵을 먹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팀장님에게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해법에 전념했어요. 제가 고통을 이겨내는 동안 팀장님의 회복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팀장님의 회복 모습을 보면서 깊은 안도와 기쁨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팀장님은 계속되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는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트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한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긴 시간 동안 암이라는 불행에 맞서 싸웠고 그 결과 팀장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행한 일이었죠. 이는 정말 큰 선물이자 기쁨이었고 최근에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함께 나오던 날 오랜만에 넓게 웃는 팀장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내가 했던 그 표정을 지으며 살았는데 너는 또래인 20대 여자들과는 달리 얼굴에 그늘이 많았고 결혼해서 정말 딸을 낳고 싶었는데 성사되지 않았어. 면접을 보러 들어왔을 때 내가 딱 걸어 들어온 걸 봤어. 웃기긴 하겠지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내 딸이 방금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기분이 엄청 이상했다. 암에 걸려 이제 죽겠구나 싶었을 때 너가 나타났잖아. 은주야, 너 나한테 사설물 준 거 알지? 그러면 우리 서로에게 삶을 각자 나눠준 걸로 하자. 팀장님, 고마워. 은주야, 저도 감사해요. 팀장님,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매일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 둘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요. 쉬는 날에 함께 카페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니기도 해요. 요즘 나의 꿈은 팀장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함께 가시겠냐는 여쭙기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 망설이고 있어요.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팀장님이 본인 소유의 원룸을 제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론 거절했어요. 자꾸 거절했더니 결국 우리 팀장님께서 내가 안 받아주면 나 오늘부터 밥을 굶는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팀장님이 식사를 거르셨는지 드셨는지 확인하러 팀장님 댁으로 가요. 식사를 거르셨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잔뜩 포장해서 팀장님께 드리러 가요. 여러분, 좌절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하고 주변을 살펴봐 보세요.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보다 따뜻한 손길이 내민다고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뻔뻔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아보세요. 제게 일어난 일들처럼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그때 그 시절에 저를 구원해 주신 팀장님처럼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해요. 그때 먹었던 붕어빵처럼, 흰쌀밥처럼, 전복죽처럼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